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이죠. 그런데 이 식욕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그 이유였다면? 이 뭔 개소리야! 자, 한마디로 살이 찐 것 자체가 식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살이 찌면 찔수록 식욕이 더 생기고, 식욕이 더 생기면 살이 더 찔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살이 쪄서 빼야 되니까 식욕을 줄여야 되는데 살이 찌면 찔수록 식욕이 늘어난다고? 아니,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살익살 빼익빼가 더 심해질 수 있잖아.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살이 찔수록 식욕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살이 찔수록 식욕이 늘어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렙틴입니다. 자, 이 렙틴은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자, 어원 자체가 그리스어로 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식욕을 억제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포만감이 더 빨리 찾아오고 더 쉽게 먹는 걸 그만둘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자,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렙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이 렙틴이 많이 나와서 살이 다시 빠지게 도와줄 거고, 반대로 너무 마른 사람은 이 렙틴이 많이 안 나오니까 다시 살이 좀 찔 수 있게 도와주겠죠. 잠깐, 살이 찔수록 렙틴이 많이 나오면서 포만감이 늘어난다고? 아니, 아까 전에 맨 처음에는 분명히 살이 찔수록 식욕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럼 이거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살이 쪘다면, 그렇다면 렙틴이 분명히 역할을 해서 살이 다시 빠질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 살이 찌게 되면, 그리고 그걸 유지하게 되면은 이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자, 비만인 사람은 계속 렙틴이 하도 많이 나와서 뇌 자체가 항상 고농도의 렙틴에 있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 렙틴이 와도 그냥 별 효과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강한 냄새를 계속 좀 많이 맡다 보면은 나중에 그 냄새에 익숙해져 가지고 냄새 아예 안 나버리고 그냥 아무 냄새도 못 맡게 되죠. 자,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이걸 어려운 말로는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렙틴 저항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렙틴을 잘 받아들이고 포만감을 더 잘 느끼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미 비만이 돼서 렙틴 저항성이 생긴 사람은 이 렙틴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포만감을 좀 덜 느끼게 되겠죠. 자, 이게 무서운 점은 이 렙틴 저항성으로 인한 문제는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계속 존재하면서 우리가 뭔가 항상 먹을 때마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매 끼니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포만감이 덜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식욕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살도 더 많이 찔 수 있게 되겠죠. 자, 살이 찔수록 식욕이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방금 밥 먹었는데 30분 내에 또 허기지고 막 초콜릿 같은 거 먹든 안 먹든 막 당 떨어지는 느낌 나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인슐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성균관대 의대 강재원 교수님에 따르면 항상 과잉 영양을 섭취해서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혈중 인슐린 수치가 항상 높아져 있습니다. 자, 인슐린 수치가 항상 높다 보니까 쉽게 배고프고 조금만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심하게 우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고 또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자, 비만인이 먹는 것을 참기 어려워하는 것은 그분이 몰지각해서나 자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만인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또한 각종 연구에서도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식욕이 증가하고 단맛도 더 감미롭게 느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식욕이 더 증가해서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비만한 사람은 왜 인슐린이 많이 나올까? 자,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자, 우리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이 에너지로 쓰이는 당을 우리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세포는 이 인슐린이 없이 혼자서 당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은 이 혈관에서 세포로 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당을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비만인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혈관 안에도 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많이 먹으면서 당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당을 옮겨야 되니까 인슐린도 막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원래 당 물량이 20개 정도라서 인슐린 기사님도 20분밖에 안 계셨는데 당 물량이 400으로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인슐린 기사님들도 400분이 나와서 막 돌아다닌다고 칠게요. 자,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건데요. 당 물량이 많아져서 인슐린 기사님이 막 400분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인슐린 기사님들이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세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한마디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에요. 자, 옛날에는 택배기사 한 분이 할 수 있던 일을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택배기사 두세 분이 붙어야 겨우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몇 배의 사람이 필요해진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 하루에 택배 뭐 한두 개 받을 때는 잘 받았겠지만 만약 하루에 이게 늘어나서 막 400개, 300개가 막 계속 띵똥띵똥띵똥 하면 여러분 그걸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못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짜증이 날 때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루 종일 뭐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고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샤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오는 거를 자꾸 못 받다 보면은 원래는 그 인슐린 기사님 한 분이 할 일을 나중에는 두세 명 막 더 늘어나서 여러 명이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즉 처음에는 400개를 400명이 배달하는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막 800명이 배달하고 막 1200명이 배달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인슐린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 혈중 인슐린 농도가 막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쉽게 배고프고 바로 그냥 허기지고 막 안 먹으면 막 짜증나고 화내고 그렇게 막 식욕이 막 증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살이 찔수록 식욕이 늘어나는 바로 세 번째 이유는 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 메이오 클리닉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BMI 32.6에서 48인 비만인 사람들의 위 크기가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더 크지는 않았어요. 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폭식증이 있는 정상 체중의 사람들이 비만인 사람들보다 위 크기가 크기도 했습니다. 즉, 비만 자체보다는 폭식 습관이 위 크기에 영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폭식을 하시는 분이 비만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비만이 이미 되신 분들은 폭식을 하고 있었을 확률도 역시 높습니다. 따라서 살 빼남의 임상적 의견으로는, 자, 비만인 분들은 폭식증이 동반되면서 위 크기가 좀 많이 커져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이 포만감을 덜 느끼고 식욕은 더 증가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위 크기와 포만감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자, 포만감의 기전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서 차면 찰수록 위가 늘어나서 생기는 그 포만감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포만감이 바로 이 녀석인데요. 자, 음식물이 위 속에 들어오면 위에 계속 음식물이 차겠죠? 그럼 당연히 자꾸 음식물이 들어오면서 위가 점점 늘어나겠죠. 자, 그럼 위에 센서가 있어서 이 늘어난 걸 감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냐에 따라 포만감이 발생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나 위가 늘어났냐에 따라 포만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복인 상태, 애초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속이 비어있는 그냥 평상시 상태에서도 남들은 위 크기가 이만한데 나는 만약에 위 크기가 이만하다고 훨씬 더 좀 크다고 쳐볼게요. 자, 그렇다면 남들은 위 크기가 이 정도니까 요 정도만 먹어도 위가 늘어나서 금방 포만감을 느끼는데, 나는 애초에 위 크기가 이래버리면 이만큼을 먹어야 위가 늘어나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다면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이 먹게 될 겁니다. 즉, 평소에도 이렇게 위가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포만감이 오게 될 거고요. 포만감이 잘 안 느껴지면 상대적으로 식욕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폭식을 많이 해서 좀 위가 많이 늘어나신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그것 또한 식욕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살이 찔수록 식욕이 늘어날 수 있는 건 이제 좀 아시겠죠? 아니, 그럼 살이 찐 사람은 식욕이 더 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불리한 거네? 아니, 그럼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것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더라도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잘 해보시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앞서 말씀드린 렙틴, 인슐린, 위 크기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렙틴 저항성은 어떻게 낮춰야 될까? 자, 일단 당연히 정상 체중으로 갈수록 이 저항성이 낮아질 겁니다.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유리하고요.
또 규칙적인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수면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자, 인간은 밤에는 잠을 자야지 뭔가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당연히 먹는 동안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가 이렇게 위장 대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소화기가 계속 움직여서 제대로 휴식을 못 취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자는 동안 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밥을 잘 안 먹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잘 안 자고 좀 수면 사이클이 안 좋게 되면 이 렙틴 호르몬의 분비에 교란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2017년에 노벨 의학상을 탄 생체시계 연구에 따르면, 자, 우리 뇌 송가선에는 이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 시계가 정하는 대로 몸의 모든 활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진 거의 모든 호르몬, 렙틴을 포함한 거의 모든 호르몬들이 이 생체 시계에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따라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수면 사이클도 정상이 돼야 이 렙틴 분비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때문이었죠. 자, 이것도 렙틴과 똑같이 체중을 좀 내려가면 갈수록 이 저항성이 줄어듭니다. 자, 또 수면도 여기서도 또 역할이 있는데요. 자, 수면이 부족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규칙적인 수면을 취해주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또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렙틴과 거의 똑같네요. 자,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면 인슐린 저항성은 내려가고 인슐린 민감도는 좋은 건데 오히려 그건 올라가고요. 또 식단도 중요한데, 자, 지중해 식단처럼 좀 좋은 식단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 크기가 증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위가 커져서 포만감이 덜 느껴지고 이렇게 식욕이 좀 많이 생기셨던 분들은 폭식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될 거고요. 삼시세끼 제때제때 적당한 양을 먹어주는 거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위 크기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혈배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 자, 내가 왜 그렇게 식욕을 참는 게 어려웠을까? 알고 보면 내가 살이 쪄서 그랬구나. 이제 좀 아셨을 테니까 좀 슬기롭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내가 살이 찌면 찔수록 왜 식욕이 더 생기는지, 그걸 뭐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식욕을 무조건 막 이렇게 절제하고 절대적으로 참으라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식욕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입이 터져서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적당히 좀 먹고 싶은 것은 조금씩 드셔주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입이 터지는 거를 오히려 방지해 줄 수가 있겠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작정 굶거나 무작정 참기만 하는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 효율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요요도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식욕은 이렇게 좀 적절히 조절하거나 너무 심하면 조금 눌러주거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식욕을 막 두려워하거나 막 먹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적절히 내가 좀 조절하면서 먹는 방법을 좀 익혀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공부하시고 다이어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다이어트 가이드 설배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